자, 이번 시간에는 10강 내용으로 저희가 공개문제 1번 플라워 페스티벌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해당하는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문제는 한 25개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한 8개나 10개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나면 저희가 이제 파트 2번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에 풀었던 그런 연습 문제보다는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해당 요건들은 저희가 이제 완성된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드 작업을 하시고 배치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아니면 포토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인지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작성을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작성하시는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요건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여기에 있는 그죠? 나뭇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 그 다음에 시그니처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소스. 자, 강의 진행이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몇 개의 메모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작성해서 수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에 완성된 자료들이 이렇게 있고요. 시작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국립생태원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요거부터 먼저 제작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조금 확대하고요. 여기 배우를 자, 이렇게 확대하면 요걸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해당 색상들은 여기 정의가 다 돼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리 저희가 색상을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쓰고 있습니다. 이 색상을 미리 등록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완성된 자료들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시그니처 자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 그 다음에 패턴 3가지 내용으로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시작 파일에서요. 일단은 국립생태원 시그니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내용들 작업 방식은 동일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로잉 레이어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색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색상으로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방법들대로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들도 조금 제가 보면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DF 문서를 이렇게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 이제 펜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려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해당 요건들 만들어 보시면 자, 펜 툴이 있고요. 자, 스마트 가이즈를 저는 끄고요. 일단은 그래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선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려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덩어리는 뺐고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자, 스트로크 옵션을요, 0.5 정도로 해서 자, 드로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해 놨고요. 그렸고요.
그 다음에 S자형을 여기서 그냥 찍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찍어줬고요. 그 다음 하나만 제대로 그리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요거 다시 원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선택 기능으로 이런 형태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웬만하면 이런 그 앞에 나가 있는 선분을요, 요거를 제거하시면 그러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여기 약간 드래그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버전별로 좀 다른데요. 느낌이.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이게 편집이 잘 여기 방향점 있죠? 방향점이 좀 편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렸다고 할게요. 일단은 이제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돌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전축을 통해서 이제 그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자, 돌릴 때는 여기서는 이제 각도를 비교하면서 그리는데 이때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고요. 회전축으로 지금 보면서 회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45도 정도로 이렇게 돌렸고요. 요건 안 되네요. 그러면 60도. 자, 이렇게 하면 60도 각도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카피. 그 다음에 D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일단 패스를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근접한 글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대로 일단은 국립생태원이라는 글자를 작성을 했고요. 자, 작성한 다음에 여기 캐릭터 옵션을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맑은 고딕체를 지정했습니다. 맑은 고딕체를 지정했고 여기서는 없는데 그쵸? 여기서 등록을 해야겠네요. 자, 한글 폰트에서 맑은 고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맑은 고딕 요것도 등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글자 크기는 45 정도 지정을 한 거죠.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글자 내셔널 글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폰트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보토 글자체로 바꿨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폰트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귤러 방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압축된 폰트를 좀 사용을 할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비슷한 폰트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폰트 크기를 로보토에 여기 옵션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레귤러로 잡고요. 그냥 폰트 크기를 좀 줄이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링을 조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실상은 이런 게 보이지 않죠. 가이드레이어는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서 이제 컬러링을 할 때 여기 스와치에 미리 등록을 제가 시켜놨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한번 컬러링을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컬러링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검은색으로 전체를 칠했고요. 자, 이렇게 칠해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색상들 일단은 요건 갈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은 짙은 녹색. 여기 이제 스와치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짙은 녹색. 그 다음에 녹색. 점점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요거 녹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색상 이렇게 요거는 선택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글자가 이제 여기 Y가 100입니다.
글자 색상이 Y가 100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돼서 자, 일단은 컨트롤 G 그룹핑해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작이 끝났고요. 국립생태원 시그니처 이렇게 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강의 소스, 일러스트레이터, 시작. 그 다음에는 나뭇가지를 좀 그려볼게요. 나뭇가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원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고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완성된 원고를 보시면, 자, 요 그래픽이 마스킹이 처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내용을 레이어로 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다른 레이어로 제작해서 익스포트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픽을 한번 그려볼게요. 해당 레이어를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능들을 준비할 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덩어리는 없앴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0.5 정도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영역부터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일단 이제 스마트 가이즈는 꺼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곡선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이런 공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꺾을지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유를 판단해서 이거 그릴 때 이 부분에서도 곡선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S자형일 때는 자, 한 번에 그리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직선일 때는 이럴 때는 한 번에 그리겠죠. 자,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선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점이 찍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쉽게 그리고 있지만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을 편집해서 자, 곡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한 번에 가도 되겠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 번에 가고 있고요. 약간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 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꺾어주고 한 번의 선분으로 이렇게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기능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하는 게 훨씬 더 이쁘게 편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격하게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태를 한 부분을 완성을 하시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는 이제 패스가 완성된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아두실 게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이렇게 형태를 제작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유니트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패스파인더 같은 데 들어가셔 갖고요. 합성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형태들도 비슷하죠.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가 있는 타입들은 그렇게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가는 게 더 이쁩니다. 그죠? 자, 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점의 위치. 자, 그리고 여기서도 따로 빼시고요. 이렇게 빼서 형태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편집을 조금 하고요. 합성, 이런 식으로 합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능들, 잎사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S자 형식도 마찬가지죠. 점의 위치만 잘 따라 하시면 그러면은 제작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다라고 할게요. 점의 위치를 여기서도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점의 위치를 제대로 정하시면 패스만 요거 편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곡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한 이쯤에 꺾고요. 꺾고, 여긴 한 번에 가고요. 그죠? 이렇게. 이게 안 되네요. 여기서 꺾고, 이렇게 그려야겠어요. 직접 선택 기능으로. 감도가 이게 많이 떨어져요. 그죠? 이동하면서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다 그렸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패스를 다 그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 도형은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들을 분해할 텐데, 자, 여기에 따른 면들에 대한 분해는 지금처럼 내용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요건을 이제 색상대로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색상으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여기 있는 색상은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죠. 이렇게 스와치로 일일이 다 등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정을 같이 하고요. 얘 레벨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해서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것도 지금 그죠? 여기 색상인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고를 보시면서 컬러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 녹색. 자,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는 이렇게 지정하고 요거 빼면 되겠죠.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럼 지정이 끝났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지금 이 파일을요 PSD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만드실 때는 요건 이제 우리가 지울게요. 가이드 레이어는 이렇게 휴지통에 버리시면, 자, 이거 레이어를 조금 분해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분리할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저 브랜치 1번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요. 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지금 요 부분, 자, 여기 전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컨트롤 X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레이어로 가져간 다음에 컨트롤 F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두 개의 레이어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레이어 이름도 저희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브랜치 1번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2번이라고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만들어준 이유가 여기서 파일에 세이브하면은 이걸 가져올 때요. 포토샵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걸 가져오게 되면 레이어별로 가져와지지가 않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가져오실 때는 파일에 지금처럼 익스포트 S를 가지고 이렇게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시작 파일이죠. PST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을 PST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시면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거는 이제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죠. 150 ppi, 이건 150 dpi를 뜻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150 pp이로 놓고요. 자, 이때는 이제 플랫 이미지가 있고요. 라이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라이트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시면 레이어로 분배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컬러 모드를 거기 포토샵에 있는 컬러 모드라고 해서 RGB를 바꾸시면 이거 플랫 이미지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 레이어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송을 포토샵 파일을 하시면 폴더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나뭇가지라는 파일이 보이죠? 자, 그러면 포토샵 파일에서 이 파일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자, 그러면 똑같은 파일로 브랜치 1번과 브랜치 2번이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처리할 거거든요. 이 영역을 가지고 마스크 처리할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문서가 RGB인데, 근데 이제 RGB에 대한 색상 범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닫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제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파일에서 패턴 파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 자, 패턴 파일을 좀 만들어 보시면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라디언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포토샵의 필터로 가져올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포토샵의 패턴으로 만들 그런 부분들이라, 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요거 반전시키면 되겠죠.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일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패스를 작업하는 방법들은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0.5 정도로 지정을 하고 해당 패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러스트레이터는 프로그램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릴 줄 모르면 되게 곤란합니다. 이게 작업 자체가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곡선 형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렸고요. 한 부분을 그리신 다음에 이제 꼭지 부분, 자, 꼭지 부분은 이렇게 더하기 해서 여기 형태가 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패스파인더로 그냥 머지하는 게 이렇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걸림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패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연결 부위들 제작을 했고요. 전체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반전, 자, 여기 반전 기능으로 반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반전 기능으로 반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카피 기능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적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미리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라디언트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내용들은요, 그라디언트가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자, 미리 스와치로 등록해 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는 패널이 따로 있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이렇게 선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거기에 있는 요건들대로 한번 칠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 만들어진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가 만들어진 상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색상이 컬러 피커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컬러가 지금 K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로 돼 있기 때문에 CMYK로 바꾸시고요. C는 25고요. 그 다음에 Y는 100,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C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 지정하시고요. 두 번 클릭, 마찬가지로 K를 그레이스케일을 CMYK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C는 66, 그 다음에 Y는 100. 자, K는 요건 없앴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C에 66에 Y는 100이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만드시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등록을 하실 때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시죠? 여기에 이제 드래그 드랍으로 스와치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등록된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적용을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죠? 이게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이렇게 새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쓸어 주셔야 돼요. 그라디언트를요, 이런 식으로 쓸어 주셔야 됩니다. 쓸어 주셔야 이런 그라디언트 느낌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상은 이렇게 만든 거라기보다는 하나를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이쪽을 약간 쓸었습니다. 이렇게 쓸어서 그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좀 제작을 했고요. 얇은 느낌으로, 이렇게 얇은 느낌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를 반전시킨 거죠. 이렇게 반전시켜서 제작을 했습니다. 카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 작업으로 진행해 보는 걸로